모든 걸 의심하라. 사람이 아닌 상황을 믿어라. 이른 아침 여의도 일대를 조깅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장태준. 직업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송희섭 의원의 수석 보좌를 맡고 있는데요. 여러 행사의 축사와 연설문, 각종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구의 어려운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하기도 하죠. 선거 시즌은 어떤가요? 1년 전에 원내대표를 두고 지금 모시고 계시는 송희섭 의원과 조가병 의원이 꽤 치열했던 기억이 있는. 그는 1년 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 의원의 가장 치열한 라이벌이었던 조가병 의원과 접전을 펼치며 단 한 표면 충분합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승리를 이끌어낸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당 대표 자리를 두고 다시 한번 두 의원의 빅매치가 예상되고 있었는데 어제 실시한 대한당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조가병 최고위원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조가병 의원은 송희섭 의원에게 있어 여전히 위협적인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 의원의 대변인인 강선영 의원과는 놀랍게도 연인 사이였는데 인터뷰는 잘했어? 고마워. 소개만 해줬지. 아니지, 그게 다인데. 정치적으로는 대립관계에 있지만 영향력 있는 인사를 소개하거나 공신력 있는 인터뷰를 알선하는 등 일적인 면에서 선영은 태준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네, 의원님. 다음날 아침 조가병 의원의 전화를 받은 선영은 급히 출근하고 태준은 뒤늦게 송희섭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보게 되는데요. 공천권을 볼모로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 의원이 대변인인 선영을 앞세워 송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설거지를 야무지게 해야지. 뒤를 어떻게 닦았길래 이렇게 사람 찜찜하게 만들어? 화가 난 송 의원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던 또 다른 보좌관은 그의 옷 매무새를 다듬다가 실수로 국회의원 배지를 떨어뜨리는데 이 조그만 6g 배지를 사수하기 위해 이 모든 암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가병이 당대표 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청와대 함께 가야지. 여기서 발목 잡혀서 쓰겠냐? 태준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영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지만 조가병 의원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오후에 추가 기자회견 잡을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미리 대비해. 네, 부장관님. 지금 조가병 의원 마크하고 있는 기자가 누구지? 기자들이 사무실로 몰려갈 것을 예상한 태준은 6급 비서 회원에게 알려 송 의원의 스케줄을 수정하게 하고 기자들을 따돌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비서님, 의원님 일정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선영의 보좌관이자 오랜 친구 성만으로부터 조 의원이 대변인을 아나운서로 교체할 거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번 참에 언론사 등이 없고 당대표 자리를 굳히려는 거지. 오후 기자회견엔 직접 나설 모양이야. 직접 안 나설 거야.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야. 그 총알바지가 바로 선영이었습니다. 나보다야 우리 강연이 낫지. 카메라도 잘 받고. 같은 편이어도 하루아침에 먹고 먹히는 곳이 바로 정치판임을 새삼 실감한 선영은 씁쓸하기만 하고 이발하게 진짜 믿을 사람 없다. 당대표 이미지 만들어주려고 우리 영감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던 중 송 의원실로 누군가 인턴 면접을 보러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턴 면접 보러 온 한도경입니다. 한편 조 의원의 사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한 태준은 집으로 향하는데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 하고 다니길래 검찰에서 다 나와? 이런 걸 보여주려고 경찰 때려치고 그 잘난 가방 못 지나고 다니냐? 분수도 모르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출마한다고 집안 살림도 모자라 어머니 수술비까지 갖다 알고 보니 태준의 아버지도 6g 배지를 달기 위해 출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압수수색 들어왔다며. 집에서 나온 태준은 경찰 시절 후배였던 형사에게 연락해서 자료를 건네받고 아유 뭐 이런 걸 다. 그의 뇌물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사를 찾아가는데요. 아니 수고스럽게 뭘 이렇게 직접 오시고. 장태준 씨, 지금 당신 뇌물수수 조사받고 있어요. 의혹이겠죠. 제보자가 누굽니까? 제보자. 태준이 받은 자료에는 그의 모든 통신 기록이 나와 있었고 검사님은 이들 모두를 영장 없이 불법 사찰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기자와 기관장, 현직 의원까지 연루되어 있어 검찰에서 불법 사찰한 사실이 알려지면 큰 파장이 일어나기에 결국 검사는 모든 사건을 덮기로 합니다. 전부 원상복귀시키십시오. 검찰에서 너 조사하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검찰에 제보한 건 누구야? 그 새끼를 잡아야 뒤탈이 없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본 제가 있으니까요.
검찰에 자료를 넘긴 사람은 바로 태준 자신이었고 조 의원이 더 이상 검찰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먼저 미끼를 던진 것이었죠. 이제 검찰 카드는 쓰지 못할 겁니다. 한편 조 의원한테 팽당한 선영은 태준에게 입법 간담회 자료를 넘기고 괜찮겠어? 조가병 밟아버려. 태준은 선영의 자료를 토대로 회원에게 해외 관례 사례를 조사하게 한 다음 입법 간담회 중인 조 의원을 찾아가 질문 공세를 펼치는데 다음 순서는 저 추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 법안이 모호법인 2005년 발의 통과된 환경보존법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습니까? 현실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예정이 없던 질문에 조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황하고 맙니다.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잔치집에 와서 죄를 뿌리노? 송희섭 의원은 참 복도 많아. 자네 같은 보좌관을 인재로 두고 말이야. 조 의원은 태준에게 자신의 캠프로 넘어올 것을 제안하지만 곧 가라앉을 때 키 잡고 있어봐야 함께 죽기밖에 더 하겠어. 태준은 오히려 보도자료를 준비했다며 조 의원을 협박하는데요. 조가병 의원님 보도자료 준비해. 보도자료요? 보좌관님. 이는 조금 전에 있었던 검찰 카드에 이어 조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태준이 던진 또 다른 미끼였습니다. 결국 조 의원은 미끼를 물었고 그의 보좌관은 한영건설 대표를 만나는데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 판단한 태준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인턴 면접을 보러 온 도경이 한영건설 대표가 예전에 운영했던 일강실업의 도서관 건립 후원 기사를 보게 되고 이를 토대로 조 의원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자서전을 찾아냅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자서전에는 일강실업에 번창을 기원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강실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 명의로 조 의원에게 쪼개기식 단체 후원을 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500만 원을 후원했대요. 여기도요. 일가실업 사원 김원준 후원금 100만 원. 보좌관님, 지상화 씨 100만 원이요. 원경아 씨 250만 원. 이에 태준은 곧바로 조 의원을 찾아가고 어이 장태준이. 바로 그때 팩스가 들어오고 결정하시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씨! 어디서 감히 현역 의원을 협박을 해! 어떡할까요, 의원님? 결국 조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저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 의원은 조 의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완전히 파기됐는지 확인한 후 조가병이한테 정보 넘긴 놈 누군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이름이 뭐냐? 한도경입니다. 이번 사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도경을 인턴으로 합격시키고 들어봐. 이제 인사할 때도 됐잖아. 원로 의원들로 구성된 3.1회에 태준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조가병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다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조 의원으로부터 받은 송 의원의 비리 자료를 파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태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의사와 같다.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고 벌어진 틈을 메운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운이 좋긴 좋네. 인턴이라고 하지만은 국회의원 사무실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꼭 이 일이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준 보좌관님 옆에서 배우며 사람들의 상처를. 알겠어요. 채용서를 구비해서 사무처에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태준이 던진 미끼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 자진하차한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은밀히 만나고 있었는데 곧 국감아닙니까? 주정학 이창진 대표 지금 검찰에서 내사 중이죠. 이창진 조금 카드죠. 상임위를 법사위로 옮긴 것도 그렇고 그쪽 의원실에서 국감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실할 것 같습니다. 회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증인 목록을 전달받은 태준은 3.1회에서 만났던 이창진 대표가 목록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3.1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창진입니다. 송혜섭 의원이 여태껏 버텨온 것도 이창진 대표 때문입니다. 얼마 그러면은 이리저리 나붙게다가 조 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이창진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세우기로 합니다. 이번 국감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미 출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10분 전에 연락을 받은 거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영은 조 의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하자 위기를 느끼고 판도위 회의가 회의실 10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했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줄을 갈아타기로 결심합니다. 노동자 김광호 씨가 투신하는 사건이 조 의원의 계략으로 위태로워진 송 의원 측은 부강전자 사장을 법사위에 세워 이슈로 덮기로 합니다. 부강전자 사장 저희 법사위에 세우겠습니다. 부강이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이창진 대표보다는 부강 사장을 더 원할 겁니다. 부강 사건도 중앙지검이 맡고 있고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쪽으로 끌고만 와. 상임위원장하고 야당 간사 만나서 네 쇼부 칠 테니까. 하지만 선영 측에서 이미 부강전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강태준이 얌생 새끼 좋은 걸 다 뺏어가려고 하네. 부탁하러 온 것 치곤 너무 당당한데? 하지만 태준의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한 그녀는 부강전자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환노위에 이성민 의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는데요. 부강사장을 손대는 건 환노위 위원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는 먼저 설득해야 되는 사람 있지 않아? 응? 이성민 의원님. 부강전자는 이미 환노위에서 4년 동안이나 다루고 있었기에 갑자기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자 이성민 의원 측에서는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감은 네 실력 뽐내는 자리가 아니야. 힘없는 사람들 이용해서 스포트라이트 받겠다는 거야 뭐야? 계획대로 진행해. 부강전자 대표를 어떻게든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태준은 은밀히 환노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부경은 이성민 의원의 보좌진들이 떨어뜨린 질의서를 줍게 되는데 저쪽에서 뭘 준비하는지 알아야지 뭐라도 해보지. 지리서 초안 됐어. 복도에서 주웠는데 혹시 이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경이 주워온 종이를 보며 난색을 표하는 송 의원 측 보좌진들과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떡해요? 나 몰라. 알아서들 해. 질의서가 없어진 걸 알고 바로 송 의원실로 달려오는 이성민 의원 보좌진들. 어이! 장태준! 인턴한테 도둑질까지 시켜? 무슨 소리입니까? 실수라고 말씀드렸고 사과도 드렸는데. 그만두래.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성민 의원이 나서서 무마시키는데요.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이 꼴사납게 뭐한 짓이야? 장 보좌관,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고. 한솥밥을 먹었다고 하는 걸 보니 태준은 예전에 이 의원실에서 같이 일했었나 봅니다. 난 부강 사장 만나볼 테니까 혜원이는 기자들 만나서 부강 문제 더 키워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강 김현수 사장님 되시죠? 증인 출석 거부하시면 불출석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요. 벌금이 얼마더라? 하루 술값도 안 되는 그깟 돈. 부강 사건들 이 중앙지검에서 다 맡고 있네. 태준은 검사 측 지인을 동원해서 부강 사장의 내연녀 폭행과 마약 투여 증거를 확보하고 다른 언론사들이 힘들 것 같아서 도담일보에 부탁해보려고요. 도담일보? 도담일보에서 근무했던 혜원이 이를 기사화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출국하려는 부강 사장을 포섭해 환노위가 아닌 법사위의 증인으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 걱정보다는 사장님 자신부터 걱정하셔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네 방식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기는 게 중요하죠? 태준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하는데요. 국감에서는 노동자 자살 사건이 다뤄집니다.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의원님도 고생하십시오. 오늘 꽤 힘들 텐데. 국감장에 들어간 송 의원은 이창진 대표를 데려오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야당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법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 거야! 접의해가지고 증인 절대 무단시키게. 결국 국감은 중단되고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송 의원과 태준은 우연히 시위 현장을 목격하는데 뭔 수가 없겠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두 사람은 부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찾아가 일부러 심기를 건드려 테러를 당합니다. 거지 같은 새끼들이 그냥 맨날 뭘 더 달라고 그러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감이 재개되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하고 국감이 재개되면은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론을 뒤집는 데 성공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무사히 재개됩니다.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 한편 조 의원 측에서도 국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부강전자 해고 사태에 관해 알고 계시죠? 선영 의원님, 본 상임위와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하세요. 말을 자르는 조 의원 때문에 선영은 제대로 질문해보지도 못한 채 순서가 끝나고 맙니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그만하시죠. 질의서를 검토하던 선영은 조 의원이 부강 관련 부분만 커트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의원, 내가 해도 괜찮겠어요? 전 어차피 발언도 못 하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님. 이성민 의원의 논리정연한 질문을 막을 수 없었던 조 의원은 입장이 난처해지고 근데 이 발언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계속하세요.
예? 촌철 살인 같은 질문으로 이성민 의원은 이날 국감의 스타가 됩니다. 김가우 씨가 과연 자살한 걸까요? 기업이 살인을 저지른 바와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감은 무사히 마무리되고 이 의원과 태주는 소주 한잔하며 회포를 푸는데 이건 강 의원이 준 거고 이건 의원실에 우편으로 왔다고 하던데 하신 적 없어. 이거 네가 쓴 거지? 이 의원의 사무실을 떠나왔지만 태주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의원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네 덕을 보고 있네. 이 의원과 헤어지고 송 의원을 만나러 간 태주는 그곳에서 이창진 대표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성민 의원 말이 그 노동법이다 환경법이다 짓거리는 통해 이 성신시 바닥에서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의원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계속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데. 누군가 이성민 의원 사무실의 간판을 일부러 떼서 떨어뜨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간판을 맞으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원식 보좌관님 오셨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역구로 차천됐던 오원식 보좌관이 복귀하는데 왔어. 송 의원의 지역구인 의광시 공천을 두고 경쟁하던 오원식이 복귀하면서 태주는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일은 할만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인턴에게 아는 척을 하는 오원식. 오 보좌관님이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감님이 좀 보자고 하시네. 알고 보니 송 의원실의 인턴 면접을 그가 주선해준 것이었고 송지현자. 갑자기 복귀한 오원식이 의심스러워진 태주는 그의 손등에서 알 수 없는 상처를 발견합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영감이 불러서 왔다고 했잖아. 손은 왜 다치셨는데요? 전? 아이 장태준, 너나 취조하냐? 10년 전에 먹은 경찰법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됐네. 이성민 의원 선배가 한 겁니까? 선은 지켜. 그래야 너도 안 다치지. 태주는 송 의원의 신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을 공격할 증거를 찾아 나서는데 일주일 전에 신청한 자료입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물정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갈 테니까. 회의 시작하자시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국감에서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부광전자 사건을 부각시켜 법무부 장관을 압박할 겁니다. 법무장관이 명확히 개입했다는 정황도 없고 예. 그 과정에서 부강의 비자금을 폭로하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직원이 있는 것과 차동우? 4년 전 부광 비자금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현 법무부 장관임을 알게 됩니다. 차동우 씨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수사했고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대검 차장. 지금의 법무장관 박종길이지. 이제 법무부 장관만 남았습니다. 의원님 모실 때 제게 약속하셨죠. 법무부 장관 자료로 가시면 지역구 공천 제게 주신다고요. 이제 그 증거만 찾으면 국감은 잘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송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직행과 자신의 공천권까지 보장되는 길이 열리는데요. 박종길이한테 집중. 내 지역구 물려줄 사람 누가 있겠어? 장관 자리에 의원님 반드시 앉혀드리겠습니다. 차동우 씨 지금 선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피해자 차동우는 그 후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다 사지가 마비되었고 비자금을 폭로했던 차동우 씨가 지난 새벽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로 재산을 탕진하면서 빚까지 떠안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 자료예요. 누구 왔어? 나가세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도와달라고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어쩌다 저렇게 되신 거예요? 비자금을 폭로한 게 회사에 알려졌어요. 신원이 알려지는 순간 그분들 삶은 엉망이 되죠. 바로 그때 차동우 씨 댁이죠? 누구세요? 김인규란 사람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에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차동우 씨 집에 차압이 들어간 게 이상해요. 채권자는 김인규 씨래요. 지금 부광전자 재무팀장으로 승진해 있어. 법무부에서 움직인 거야. 차동우 씨 막으려고. 저 김인규 씨 되시죠? 예, 맞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증언을 거부하고 동호 일은 저한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다신 만나지 맙시다. 김인규 씨! 이승민 의원한테 그 자료 넘긴 놈 누군지 찾아와. 예, 알겠습니다.
선영은 다음 총선에서 재선되기 위해 자신의 출생지인 중1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조 의원에게 공조를 요청하는데 중1구 구청장이랑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쉽지 않네요. 너는 내 동양 후배야. 내가 잘 말해줄게 내가. 브리핑에선 의원님 입장 잘 고려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주면 고맙지. 조 의원은 국감에서 이 의원이 질의했던 자료가 선영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뒤늦게 알고 이성민 의원이 잠깐 만났다고 합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제자리에 앉혀줬는지. 추측성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다음 약속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는데요. 중1 구청장과의 만남을 파토냅니다. 꼬리가 너무 길었나 봐요. 간판에 누가 손대는 적 있대요. 국가수에 수사 의뢰하세요. 지금은 다친 사람이 우선이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걱정 마. 한편 차동호의 집이 압류당한 걸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본 도경은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차동호를 찾아가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보안과 중앙지검의 유착관계를 집요하게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뭐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누구? 한도경 씨가 알고 보니 도경의 아버지 역시 같은 일을 겪었고 그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저희 아버지도 끝까지 싸우셨던 것 같아요. 도경의 진심이 차동호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고 최선을 다해 힘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부장관님 한도경입니다. 네, 증거물 목록에서 법인카드 내역이 사라졌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부강사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이 모임을 가졌대요. 결제한 사람은? 김인규 씨요. 녹취록 보내줘요. 녹취록 들으면 그쪽에서 꽤 좋아할 것 같은데? 알았어. 태준은 예전에 자신이 통화 내역을 사찰했던 검사에게 제보해서 부강전자를 압수수색하게 하고 서부지검에서 왔습니다. 장태준입니다. 김인규에게는 미리 연락해서 회사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체포영장이요? 당신 체포영장 지시 내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야.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며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 그리고 부강사장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하던데. 삼청동에 있는 식당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삼청동 일대의 모든 식당을 조사해야 할 상황인데 그 식당 범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금요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정리했는데요. 영수증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도경 덕분에 재빠르게 증거를 포착합니다. 의원님, 법무부 국감 여기서 끝내시죠. 증거 영상을 확보한 태준은 송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국감을 종료시키라고 말하고 법무부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법무부 장관의 비리 뉴스가 터지면서 상황은 송 의원과 태준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네, 오 부장관님. 사무실 비번이요. 57983이요. 우원식이 사무실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자 오 선배? 네. 불길한 예감이 스친 태준은 사무실로 달려가고 서랍에 넣어둔 USB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바깔라고 시켰더니 소새끼가 엄한 마음을 품고 있었네. 조 의원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비리 자료를 태준이 폐기했다고 하면서 뒤로는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송 의원은 분노하고 작은 실수에도 무너질 수 있다. 태준은 USB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 했을 뿐이라며 변명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들이 누굴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만 좋은 놈들이. 소새끼든 사람 새끼든 배를 골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송 의원은 보강전자 비리 사건의 증인을 직접 만나야겠다며 김인규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김인규인가? 예, 지금 증언을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인규 낯짝 내가 좀 봐야겠는데. 의원님이 직접 보실 필요까지는. 강선영이 지금 어디 있어? 그 시각 김인규는 태준의 부탁을 받은 선영이 보호하고 있었고 검찰은 연락해뒀어요. 최대한 배려해줄 겁니다. 현장을 급습한 송 의원은 선영이 녹화한 진술 파일을 빼앗다시피 가져가는데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우리 강 의원한테 맡길 수가 있나? 의원님,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건데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 내 사람 아니었나? 설상가상 조 의원까지 도착하면서 선영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는데요. 이런 곳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계셨네. 내가 여우한테 제대로 물렸구나.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로써 선영은 조 의원 라인에서 완전히 아웃되고 이번 일로 단단히 찍힌 태준 역시 송 의원의 지역구로 좌천되고 맙니다. 내가 알아서 했대. 그것보다 잠깐 지역구 좀 내려가봐. 서북시장 재개발 건 알지? 그게 영 조율이 안 되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천천히 지역구도 둘러봐야지. 선영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한 송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 기자회견문 준비됐습니다. 여기에 장관 회견문에 사임을 추가하고 후임 자리를 못 박으라며 협박합니다. 김인규 그놈 입은 검찰이 막겠지만 내 요입은 누가 막을 거요? 며칠 시간을 드리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장관님. 한편 지역구로 내려간 태준은 서북시장 재개발 사업 설명회장에 갔다가 의원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내려왔습니다. 저 장태준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보좌관 나부랭이가 사정도 모르는 놈이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의원 대신 보좌관이 왔다고 분노한 민심에 만신창이가 되고 심란할 때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태준의 뜯어진 옷을 본 이성준 의원은 서북시장 꽤 어렵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고 사람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길이야. 사람을 보고 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진짜 괜히 하나 봐. 머리만 더 복잡해지게. 가요. 한편 선영은 이제 완전히 송 의원의 편에 서서 방송 모니터링을 해주고 정해진 내용으로 인터뷰하겠지만 생방이니까 예상치도 않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김 앵커 의원들 당황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리고 이건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중1고 여성 지원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받는데요. 좋은 일 하는데 난감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가지. 우수 의원으로도 뽑히시고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정기회에서 여성 관련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신 적이 있잖아요. 평소 여성 비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아온 송 의원은 방송 중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때의 실수를 약으로 삼아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들의 삶에 와닿는 정책으로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성 관련 정책이 있으신가요? 사과하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선영의 여성 지원 사업을 자신의 공약이냐 발표합니다. 서울시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중1구입니다. 중1구와 함께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 대변인과 만난 법무부 장관은 후임으로 송 의원을 지목하고 VIP께서는 장관님의 계획을 이어나갈 사람을 장관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십사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경험이 많은 송희섭 위원이 어떨까 합니다. 사임 기자회견을 하기 전 어떤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거 좀 보십시오. 저는 오늘로써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임코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의 송 의원이 아닌 조 의원을 지목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는 태준과 선영이 부강그룹의 비리 증언을 송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언론에 흘림으로써 송희섭 의원은 다 가졌는데 우린 가진 카드가 하나도 없어. 카드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무용지물로 만들면 돼. 그가 김인규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야, 조가병이가 잔치집에 화는 못 보낼 망정 고춧가루를 뿌리네 이 자식이. 조가병 의원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태준이. 당황한 송 의원은 사태를 해결할 사람이 태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국회로 불러들입니다. 서울시장 마무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그 단계 중에 원식이 내려보낼 테니까 당장 올라와.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원식아, 너 빨리 내려가. 태준이. 이리 와. 태준은 원내대표 자리를 조 의원에게 양보하라며 송 의원을 설득하고 조가병 의원에게 원내대표 자리를 양보하시죠. 장관 청문회까지 생각하신다면 조가병 의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조가병이가 받아들일까? 제가 조가병 의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지인 검사에게 넘겼던 조 의원의 비리 자료를 조가병 의원 자료들이야. 아직 오픈된 자료가 아니니까 이거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조 의원에게 전달한 후 전화를 걸어 협조해주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합니다. 너 무슨 수작이야? 이딴 걸 보내고 또 협박할 생각이야? 의원님을 뵙고 싶은데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보내드린 겁니다. 저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도 원내대표 자리도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가야겠죠. 김 보좌관에게 약속 장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아닌 윈윈 차원에서 다시 만난 조 의원과 송 의원.
어떻게 되셨습니까? 맨입으로 되는 게 있나? 어르고 달래주이지. 같은 배를 타는 것도 좋은데 영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내 간 빼먹고 토낀 여우 한 마리 잡아야겠는데요. 강선영이 있지. 예. 적당히 요리해서 처리해. 조이원의 조건은 바로 태준의 연인 선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축하해. 화려한 복귀네.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가진 카드 하나를 버려야 한다. 과연 태준은 연인이자 든든한 조력자 선영을 버릴 수 있을까요? 태준이 버려야 한다고 했던 카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송혜원의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자신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태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치계에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보좌관은 2019년 JTBC에서 시즌제로 2차례나 방영되었는데요. 일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보좌관이 있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정치판이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실적이면서 신선함이 돋보이는 드라마입니다. 정치라는 소재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제의 동시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찍 불어의 세계에서 스릴과 위트를 선사하고 때론 달달한 로맨스로 긴장감을 풀어주는 리얼 정치 드라마 보좌관이 궁금하시다면 JTBC에서 다시 보기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